하반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죠. 그럴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이런 시각들도 상충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유동성 랠리는 지금이 초입이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그러니까 연말 목표치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한 리포트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FOMC 이후로는 처음인데요.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리마켓 시세 체크해 보시죠. 어제 FOMC를 소화하고 나서 미국 증시의 반응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규장 분위기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 흐름을 받아가는 우리 증시 어제 선반영했기 때문에 조용할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 일단은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은 예상이 됩니다. SK하이닉스가 3% 이상 올라가면서 오늘은 36만 원 도전에 나서고 있고요. 어제 8만 원의 문턱을 넘어선 삼성전자도 8만 1,000원대에서의 프리마켓 시세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는 어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같은 셀사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살짝 쉬어가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약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합권의 움직임으로 이 바이오 안에서도 혼조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의 급등 영향 속에 상승 움직임 나옵니다. 최근 로봇이 달려가는데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선 살짝 좀 시들한 분위기인데요. 보합권 전후에 혼조 양상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하위권에서는 이렇다 할 종목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눈에 띕니다. 미국에서는 영국과의 원자력 협력과 관련된 협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뉴스케일 파워 중심으로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달려가면서 이번 주에 6만 원 회복 시도에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재돌파할지 같이 보시죠. 지금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의 힌트는요. 삼성전자의 강세 그리고 말씀드렸던 원전의 강세가 있고요. 반도체 중심으로 한 강세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도 CX에 달려갔는데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8%의 급등을 또 바닥권에서 좀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한미반도체도 2.6%가량의 상승세, 엑시콘도 달려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자암호와 관련돼서는 미국에서 연일 급등인데요. ICTK의 급등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차를 반영한 환호였다. 이렇게 FOMC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늘 그렇듯 FOMC에 있어서 기대감이 컸던 월에는 당장 그때 반응이 나오기가 좀 어렵고 하루 이틀의 시차를 통해서 시장의 해석을 좀 더 지켜보려는 매수세 이런 움직임 심리가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그러했습니다. 장중 변동성을 이 시간대 전해드렸는데요. 결국은 상승으로 올라가면서 그래 이제부터 인하 사이클 재개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져가자라는 분위기였는데요. 어제 아시아 증시가 이미 여기에 있어서 조금 더 강한 배팅이 들어가며 사상 최고치 랠리가 나왔습니다. 니케이는 사상 처음으로 45,000 포인트를 넘어섰고요. 가권 지수도 반도체 중심으로 한 사상 최고치 랠리. 홍콩의 경우에는 지금 항생 지수가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는데 4년 내 고점, 그러니까 유동성 랠리가 있었던 2021년 이후로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에 이제 국장 복귀는 진웅순이라는 말이 정말 실현되도록 노력해달라.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이 지수에 대해서 부양과 관련된 의지를 확인하며 우리 시장도 3,460이라는 마일 포인트를 다시 한번 넘어서며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열린 간밤에 3대 지수도 나란히 상승. 러셀 2000을 추가한 건 어제 FOMC 결과 받아들고 중소형주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러셀 2000 지수가 드디어 4년 내 고점을 돌파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처럼 4년 내 고점, 2021년 돈 풀기 시작했던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의 고점 트라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넘어서게 될지가 우리 코스닥에도 매우 중요할 텐데요. 지수는 연간 44%, 코스닥은 26% 달려가면서 아직도 지수 대비로는 코스닥은 갈 길이 멀다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상인 증권에서 오늘 목표치를 지금 연말 코스피 기준으로 2,900에서 3,500이었는데요. 상단 3,700까지 높였고요. 하단도 3,160. 이제 하단이 앞자리가 2가 아닙니다. 이렇게 상향 조정되면서 아직도 PBR 1.2배라니 코스피는 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연말까지 잘 갈 거라 하는데 이 물줄기 낙수효가 받을 코스닥에 뒤따라가는 키 맞추기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섹터들은 연일 좋은 뉴스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사이클 안에서는 HBM 중심으로 강한 사이클이 있었다면 AI 반도체에 뒤이어서 이제는 D램, 서버, 낸드까지 해서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것이 최근 반도체 투톱을 둘러싼 강한 투심인데요. 지금 보니까 인텔이 간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를 등에 업었다. 지금 엔비디아가 50억 달러를 인텔에 투자해서 4%의 지분을 다 이제 주요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인텔에 대해서는 얼마 전 미 행정부에서 57억 달러 지원이 들어갔고요. 일본의 소프트뱅크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2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텔을 살려내려는 구원투수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꽤나 강한 강자인 엔비디아가 투자에 단행을 한 겁니다. 그럼 둘이 뭘 하는데 PC와 데이터 센터 부분에 칩 공동 개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텔이 잘하는 CPU, 그래서 차세대 PC 칩과 엔비디아의 그래픽 기술 탑재해서 PC 쪽으로는 정통적으로 잘하는 쪽 하겠다.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인데요. 최근 AI 인프라 관련돼서도 수요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인텔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엔비디아 AI 가속기 지금 계속 부족하죠? 인텔이 프로세서를 제공해서 CPI가 지금 GPU 말고도 지금 대규모 클러스터로 묶어서 제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일반 연산을 하는 CPU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인텔에서 이제 받겠구나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CPU와 GPU의 만남, 결국 이렇게 되면서 월가에서도 사실 인텔보다 엔비디아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협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간밤에 3%가량 올라갔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춤하면서 오라클, 브로드컴 같은 이 차세대 후발주자 대비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론도 최근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다음 주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요. 이를 기점으로 해서 엔비디아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랠리가 나올지 중요하겠고요. 젠슨 황은 우리 갑작스러운 논의 아니고 한 1년 동안 고민 끝에 결정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AI 칩과 GPU 그리고 인텔의 X86 기반의 CPU 기술 접목해서 서로에게 아주 큰 고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에 파운드리 계약은 미포함돼서 삼성이나 TSMC는 일단은 안도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좀 더 봐야겠죠. 간밤에 올라온 종목들의 움직임, 인텔이 주인공이 등극한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밸류체인도 중요하겠지만 인텔 관련 밸류체인도 중요할 겁니다. 투자뉴스 7에서 협찬을 받아서 관련 종목들 쭉 엮어드렸습니다. 지금 소재단에서는 한솔케미칼, 코미코 꼽히고 있고요. 장비단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 포함해서 TSE 같은 테크윙 같은 종목들 주목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테크윙의 경우에는 연중 고점을 경신하고 있고요. 지금 52주 신고가 인텍플러스 PSK도 눈에 띕니다. 여기서 인텔 버프를 받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그런 재료가 될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요. 지금 테크윙은 3% 가깝게 프리마켓 시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텍플러스는 지금 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데요. 인텔 재료의 오늘 모멘텀으로 단일 트레이딩 재료만으로 봐야 될 것인가? 최근 강했던 CXL이라든지 전통적으로 지금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이 들썩인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쪽을 모아갈 기회인가? 계속해서 지금 밸류체인이 추가되고 있는 흐름 안에서의 소부장 전략 잠시 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는 반도체 투톱. 여기는 시세는 안 보고 넘어갈 건데요. 어제 정리해드렸던 표입니다. SK하이닉스는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봤을 때 리포트 업데이트는 어제가 마지막이어서 48만 원이 지금 SK증권에서 최고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HBM4 관련해서 이제 곧 공급 계약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11만 원 목표가가 연달아 나옵니다. 어제 8만 원의 문턱을 드디어 넘어섰고요. 10만 전자 이야기만 들어도 트라우마 겪으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그 마이고지를 넘어서 증권가의 목표 11만 원까지 도달할 것인가. 많은 부분들 3분기 일단 이익이 좋을 것으로 보면서 9조 원이 컨센이었거든요. 증권사 추정치가 계속 올라와서요. 그런데 이번에 한화에서는 10조 원 넘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봐도 지금 1.6배 수준으로 부담스러운 수준 아니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죠. 자,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증권가 시각도 모아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세가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 프리마켓 시세에서 좀 조용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DB증권에서는 목표가 하향 조정, 메리츠증권에서는 모멘텀 부족이라는 옥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DB증권에서는 관세 반영했을 때 이번에 나온 매출 성장률은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지만 영업이익률 OPM의 경우에는 7% 예상을 했는데 6에서
5에서 6에서 7%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1%포인트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이 가이던스에 있어 실망하며 이제 하반기에도 영업 환경이 다소 불안정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전 요소로 필요한 건 구체적인 시장 전략 그리고 소비자가 열광할 신차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것. 하이브리드 관련한 모멘텀만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는 메리츠증권의 의견과 일맥상통하고요. 다만 잠재적인 기대 요인은 25년 말에 있을 로보택시와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내부적인 요인들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26년에 계속해서 그 경로를 따라가는 근거가 확실한가를 좀 더 체크해보자는 의견입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 시간 된다면 저희 전략도 봐야겠고요. 지금 개장 전에 뉴스들이 쏟아져서 좀 혼란스러우시죠? 오늘 투자 포인트의 주인공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핵심이 되겠는데요. 중국 관련해서는 이달 말 모멘텀에 계속 덧붙여지는 호재입니다. 단독 보도라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팩트체크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경주 에이펙 회의에 참석하는 거는 기정사실화인데요. 여기에 서울을 들러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국빈 방문으로 업그레이드한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11년 만입니다.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가 많아갈 종목 주인공 추려봐야겠고요. 로이터 통신에서 현대중공업이 이제 미국의 조선소 인수 협상 관련해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는 좀 조용하거든요. 하나오션을 이어갈 미 군함시장 진출 모멘텀 다시 받을 수 있을지도 보시죠. 자, 그럼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요, 3,470선 도전에 나섭니다. 코스닥도 860선 도전하고요. 두 분의 포인트 궁금하네요.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김태성 IS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상 최고치도 내성이 생기나요? 이제 좀 의연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반도체가 끌어올리는 힘이 대단한데요. 누가 뭐래도 수급의 블랙홀 역할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SK하이닉스도 36만 원까지 도전이 예상이 되고 특히 인텔 이야기로 네. 단기 투자 모멘텀을 잡을 종목 보고 계신가요?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뉴스가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엔비디아의 인텔 투자 뉴스가 반도체 전반적으로 또 투자에 대한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여겨지면서 호재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두 번째로 나온 이야기는 또 뭐가 있냐면 중국에서 지금 화웨이가 이 AI 칩을 오늘 또 공개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 설 연휴 전에 딥시크를 보고 한번 크게 놀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화웨이 쪽에서 나온 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고스펙의 칩, 그리고 이제 그 고스펙의 칩에 대한 수율, 그리고 이제 단가적인 부분이 우리가 예상한 범위를 좀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또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즐기시는 것에는 동의는 합니다. 네. 하지만 과감하게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에는 아직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까지 좀 있어서요.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금 과열 시그널을 보고 계시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챙기는 건 아니죠? 저는 일정 부분은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오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가지고 있는 롱 포지션들을 청산을 하게 되면 또 일시적으로 센티멘탈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고 장 막판까지 슈팅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다음 주 초반에 오늘 저녁에 이제 오버슈팅한 부분에 따른 대밀림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챙기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챙기시고 다음 주 초에 조정이 나오면 대신에 이제 다시 채워 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주에 또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참 손이 또 안 나가거든요. 기분 좋게 일부 챙기자. 정 이사님,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간밤의 분위기 또 좋았고 이번 주에 미국과 영국의 원자력 협의 때문에 네네. 한 차례 또 양봉을 기록했다가 이틀 또 음봉. 그러니까 또 속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은 일단은 기다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수도? 네. 왜냐하면은 지금은 어찌 보면 기대감인 거잖아요. 그리고 원전 시장 10조에 대한 얘기들도 어찌 보면 이게 기대감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어떤 확정적인 계약 소식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예를 들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SMR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힘을 쏟고 있는 상황들인데 원전주 그 SMR 관련돼 가지고 원전 주기기 모듈을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공급이 확정되거나 프로젝트 진행되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그런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주가가 반응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원전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이제 숫자가 찍힐 만한 어떤 공급 계약 소식이라든지 프로젝트 진행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만 좀 예를 들게 되면은 최근에 뉴스케어 파워가 테네시주에 80개 정도 SMR 건설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 이제 MOU 측면인 거고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단순 기대감만으로는 주가가 이미 5월달 랠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도 중요하지만은 기대감 플러스 이제 확정적인 소식이 나와줘야 아마 다시 원전주가 움직여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와도 전력은 반응을 하는데 원전 조용합니다. 아직은 아니다. 자, 그러면 테마단 질문도 드려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양자 쪽 최근에 심상치 않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뉴스가 너무 많던데 단일 테마 안에서 주인공이 좀 될 만한 뉴스로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어제 이제 리게팅 컴퓨터하고 아이언큐가 굉장히 좋은 시세를 냈는데 약간의 좀 불편함은 아이언큐가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 후반부에 고점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보니 차익 물량이 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좀 보시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덜 올라온 쪽에서 본다면 저는 아톤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론이 되는 양자 컴퓨터 플러스 보안 관련주들 중에 그래도 이제 시가총액 대비 어떤 실적이라든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으로 좀 추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아톤이 좀 괜찮아 보이고 여기에 이제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양자보다는 또 보안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지금 보안 같은 경우에는 또 공공기관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두 기업에 한번 집중해보자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톤, 라운시큐어. 정 이사님도 여기에 연장선에서 오늘 관심주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한국 첨단 소재, 양자랑 어떤 연관이 있나요? 사실 뭐 우리나라 양자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 좀 크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과거입니다. 과거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쪽에서 이제 양자 얽힘 그 쌍생성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기술 이전을 완료를 받았다는 그 이력 때문에 요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 초강세를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력들이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이온큐를 포함한 이제 양자 암호 관련 종목 전반적으로 강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최근에 블룸에너지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봤을 때 미국의 어떤 뭐 이런 특정 종목의 어떤 강세가 우리나라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언큐 강세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에 일단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양자암호 테마가 전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한국 첨단 소재의 어떤 상한가는 상승의 어떤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오늘 위치가 좀 낮게 출발된다라면은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4,500원 이하 매수, 목표가 5,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어제 상한가 거래 동반했네요. 움직임 본장에서 구체적으로 더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문 열겠습니다.